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정경제TV 진행을 맡고 있는 강도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이라고 하니까 좀 어색한 게 저희 지난 방송이 300명 시청자를 돌파했습니다. 대단한 숫자입니다. 거의, 지금까지는 거의 패밀리에 가까운 그런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마이너리티임에도 불구하고 봐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제 옆에는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으로 계시는 남기업 박사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기업입니다. 오늘 네. 이 자리에 앉으니까 아주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게요. 이 자리의 예. 반대편에는 지난주에는 이 자리에 계셨던 그러나 오늘은 저 자리에 계시는 토지정의 시민연대 이태경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태경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신 분들, 지난주에 보셨던 분들은 얘네 지금 뭐 하는 건가? 자리 바꿔서 지금 초대 손님과 예. 진행자를 그냥 살짝 맞바꿔서 이번 주에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쪽 토지 분야에서는 뭐 가장 최고 전문가들이라고 또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분간은 외부 손님 외부 손님 모실 수도 있지만 일단은 저희가 갖고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풀어내는 과정으로 삼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방송 어떠셨어요? 예, 보셨죠? 유튜브 예, 다 봤습니다. 네. 예. 만족하셨습니까? 저는 하여튼 제가 이렇게 말을 이렇게 느리게 하지 아니 괜찮았는데. 좀 더 빨리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한 300명이 넘게 본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열심히 하면 1000명이 넘어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네. 이 그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10년 분양 받은 분들이 10년 임대 전환 이제 임대 아파트가 10년 있으면 분양하는 건데 이게 가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슈라서 그런 관련된 분들이 많이 본 것 같아요. 보면은 댓글들이 좀 달렸어요. 저 깜짝 예. 놀랐어요. 댓글이 달렸는데 막 욕도 하는 댓글 달리고 그런가요? 예. 댓글 아주 좋은 보면은 현상입니다. 분양가 상한제하고 전매 제한하면 된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음. 피드백 주신 분이 계셨는데 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양가 상한제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 10년 분양 전환에 대해서 이게 싸게 분양하면 거기에 세입자, 거기 임차인이 로또를 맞는 거고 그냥 시세대로 분양하면 LH가 가져가는 거고 그러니까 누가 가져가느냐의 싸움이지 사실은 이게 정의의 싸움은 아니거든요. 정의에 대한 갈등은 아니어서 근데 분양가를 상한한다는 거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시세보다 굉장히 낮게 예를 들어서 공급가액과 시세의 뭐 산술 평균 중간 정도에 만약에 분양한다라고 하면 그 차익이 이제 그걸 분양가를 상한한다는 그게 약간 좀 말이 좀 안 맞고 그러면 상한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좀 싸게 분양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분양자에게 거기 세입자에게 그리고 또 전매를 제한한다는 거는 너희들 싸게 샀으니까 시세 차익을 누리지 마라. 그리고 몇 년 동안 니네 못 팔게 하겠다 이런 건데 뭐 만약에 시세보다 좀 낮게 매입을 원한다면 이 두 가지 방법보다는 환매 조건부 그러니까 만약에 팔려면 정부에 팔아라 싸게 팔아라 이거죠. 그런데 시세가 10억짜리인데 6억에 분양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팔려면 6억에 분양받는데 갑자기 어디로 이사 가야 돼. 그러면 10억에 팔면은 4억을 이제 손에 넣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한 6억 5천에 정부에 팔아라. 환매 조건부, 환매를 네네. 조건하는. 네네. 예, 그게 더 좋은 방법이겠죠. 뭐 지난주에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LH의 기본적인 목표와 목적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집중돼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방금 말씀하신 그 정도로 타협하는 게 좋다. 예, 이렇게 환매 말씀하신 것 조건부가 같아요. 아니고 기본적으로 10년 분양, 5년 분양 자체가 문제가 많은 사업입니다. 네. 우리 이태경 대표님은 지난주 방송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재밌게 봤고요. 우리가 녹음했는데. 예, 그리고 잘 안 다루잖아요. 사실 네네. 이런 얘기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관련된 지금 팟캐스트든
특히 유튜브는 뭐 난리죠. 유튜브는 부동산 관련된 컨텐츠가 엄청 많더라고요. 진짜 많더라고요. 예, 너무 많을 텐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대체로 보면 이게 어찌됐든 간 재테크 관점이 압도적으로 맞아요.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부동산으로 돈을 벌 것인가.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도 이제 뭐 진폭은 있지만 철학과 정책을 이렇게 전공법으로 다루는 컨텐츠는 뭐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자화자찬으로. 예, 뭐 그런 충분히 그럴 만한 예, 분들입니다. 제가 봐도. 자부심을 가질 만하죠. 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처음으로 이 문제를 다뤘던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또 잘 알고요. 저도 벌써 토지자유연구소를 안지 두 분을 안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네. 예, 이 분야에 있어서는 뭐 과연 선구자라 해도 과언이 아닐 분들이라고 저도 자부합니다. 네, 이번 주 주제 이제 공시가격 인상 관련해서 다뤄볼 건데요. 네, 그 전에 네, 한번 꼭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지난번에 이어 요즘 나경원 대표가 네. 나경원 자유당 대표가 아주 핫하신 것 같아요. 네. 상종가를 계속 치고 있는데 요즘에는 또 의원 정수를 아예 줄이자라는 네. 그런 주장까지 네. 펴고 있어요. 예, 예. 제가 듣기에는 굉장히 황당한 음.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 정수를 줄이는 게 정말로 우리 국민들에게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괜찮은 방안인가요? 저는 일단은 뭐 나경원이 저렇게 하는 거는 뭐 그냥 그동안에 이렇게 집을 나갔던 집토끼들, 그러니까 그 전통적인 새누리 지지자들이죠. 이 사람들을 이제 다시 모아보자, 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노림수 같고요. 그래서 뭐 일정 정도 성공하고 있죠. 지지율이 많이 이제 올라서 탄핵 직전까지 올라왔으니까 그건 뭐 성공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계속 이제 그 사람들이 바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연 확장은 어렵다고 보고 그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게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이제 선거제도 개편 네네. 관련된 얘기인데 본래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하기로 한 거잖아요. 다 합의해놓고 자기들이 이제 뭐 말을 그러니까요. 바꾸고 있는 정신분열이죠 일종의. 예, 근데 뭐 그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예, 근데 합의했던 기간하고 완전 뒤집는 예. 그게 불과 몇 달 안 돼요. 자유당은 사실 정신분열 일상이어서 그러긴 한데, 근데 일상적 자유분열. 예.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의원 정서 300명 아닙니까? 네. 300명인데 지역이 253명, 비례가 47명. 비례가 적지요 매우. 지역구가 이제 압도적으로 큰데 연동형으로 바꿔서 지금 다른 여당하고 다른 야당이 합의한 거는 정수를 늘리진 않고 그냥 비례를 더 늘리는 식으로, 그러니까 구성을 좀 바꾸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여기서는 자유당은 지금 어깃장을 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다는 얘기가 의원 정수를 10% 줄이겠다, 그러니까 270명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70명 전원을 지역구로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은 이제 뭐 그게 실현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않은데 그렇게 어깃장 놓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이 대목에서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들한테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의원 정수를 줄이자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반정치, 정치 혐오, 여기에 기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물정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왜냐하면 국회 뭐 이러면 맨날 뭐 싸움만 하고 일 안 하고 맨날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으니까 줄여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힘이 없고 또 가진 것이 없고 배움이 짧은 사람들한테 정치가 필요한 겁니다. 국가가 그런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죠. 그 재벌이나 고위 관료나 아니면 뭐 종교 권력 갖고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 무슨 국가가 굳이 필요하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정치가 굳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선거제도 개편의 방향은 의원 정수를 굉장히 늘려야 되고요. 지금보다 300명 너무 적습니다. 그러니까 10만 명당 한 명 보면 500명으로 늘어야 돼요. 그러니까 200명은 더 늘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저도 특위위원장인가요? 타이틀이 심상정 심상정 위원. 의원이 맡았잖아요. 그래서 네. 기대를 많이 했어요. 예. 의원 수가 늘어나겠구나라고 기대를 좀 했는데 300명으로 딱 그 기존 현행을 유지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좀 실망스럽더라고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특권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숫자를 줄여버리면 네. 그냥 당연하게 한 사람당 갖고 있는 특권의 양이 늘어나게 돼버리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 어떻게 그런 거에 그냥 동의해버렸을까 좀 되게 아쉽더라고요 저는. 근데 역시 이제 그것도 그냥 시민 일반이 갖고 있는 그 정치 혐오, 반정치 이걸 못 넘어가는 거죠. 근데 그거는 설득을 해야 될 일이에요, 정말로. 그러게요. 근데 저는 우리 국민의 정말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할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 뭐 네. 정치인들이 워낙 그런 거에 음. 민감하니까 네. 불리했기 때문에 300명에서 딱 제한 늘리지 못하지 않았나 싶긴 한데 선거제도 개편의 방향은 의원 정수를 대폭 늘려야 되고요. 저는 500명까지 늘어야 된다고 봐요. 10만 맞습니다. 명당 이제 한 명으로 늘어야 되고 늘어난 의석, 그러니까 200석이 늘어나겠죠. 지금 300이니까 전부 다 비례로 가야죠. 뭐 정당 명부 비례로 가서 그러면 이제 지역 253, 비례 247, 뭐 거의 이제 대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정치의 효능감을 키워주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하죠. 네. 이렇게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비례로 왜 가야 되냐라고 할 때 지역구 한번 실정을 봐보세요. 지역구 하면 이게 뭐 민원 처리하고 인사 맞아요. 다니느라고 저기 별일 못 봅니다. 국회의원이 지역구 의원만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국회의원이잖아요. 나라 전체를 봐야 되는데 마치 그럴 수가 없어요. 지역에 예산 끌어오는 사람이 예, 그리고 온갖 돼버렸죠. 민원 뭐 떼쓰고 뭐 이러잖아요 지역에서. 그러니까 사실 뭐 그거는 그 사람 그 지역 의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 거기서 다시 재선되기 위해서는 그 게임의 어쩔 수 없죠. 룰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 국가만 생각할 수 있는 국가적인 아젠다만 생각할 수 있는 비례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나눠서 의원 정수도 500으로 늘리고 늘어난 200석은 전부 다 비례로 가는 거. 네. 그게 무엇보다 시민들을 위해서 좋다. 비례대표를 늘리는 게 제가 경험한 거는 제가 이제 아파트에서 회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저런 지역 행사에 가보면 토요일 날 이제 저녁에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치 방범대 이런 게 있어요. 각 동마다. 근데 이제 방범대장, 자율 방범대인가? 대장이 이렇게 이제 이취임식을 해요. 그럼 뭐 그냥 거기 동네에서 알아서 동네? 하면 되거든요. 거기에 지역구 국회의원이 와요. 예, 와가지고 또 말을 하고 또 같이 또 뭐 윷놀이 행사에 또 와요. 거기 수원 아닙니까 수원. 예. 그러니까 그 의원이 지금 이태현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그 의원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나라 일을 돌보기 싫어서 거기 온 게 아니라 그렇게 안 하면 재선에 성공하기 어렵고 또 이제 지역구의 주민들이 그 우리 이제 지역의 주민들이 안 오면 이거 뭐 오지도 않고 그러게요. 우리를 뭐 뭘로 보고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와요. 그래서 저는 거기 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국가적인 아젠다를 나라 전체를 고민해야 될 사람인데 그리고 예를 들어 뭐 우리 지금 수원에는 신분 당선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지금 지역의 이슈인데 네. 현안인데 거기에 또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와가지고 그렇죠.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또 다음에 재선할 수 있으니까 그 시스템이 굉장히 참 문제예요. 그래서 비례대표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로 바뀌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회의원들이 윷놀이에서 좀 자유롭게 예, 유는소리까지 와서 던지고 한 말씀만 더 첨언하자면 그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에는 뭐 처음부터 들어왔었죠. 근데 이제 그게 지방자치가 그냥 사문화됐었던 거잖아요. 그때 이제 DJ 때 처음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95년에 선거 처음 네. 했죠. 그래서 이제 지금 뭐 한 25년 정도 됐어요 벌써. 그래서 뭐 문제도 있지만 문제 없는 제도가 없으니까 자리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자치 하잖아요. 지방정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없을 때는 뭐 지역구 의원이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까지 있는데 뭐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정말 비례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좀 아쉬운 게 우리나라 지금 국회의원 한 명당 비서관을 포함해서 한 6-7명 붙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아홉 예. 명인가요? 예, 7명인가? 예, 하여튼 예, 예. 그죠. 좀 예. 늘었어요. 좀. 더 들었나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좀 국회의원 수를 늘리면서 음. 국회의원에 들어간 전체 예산을 동결했으면 그리고 음. 사람도 좀 3사람 정도 줄인다든지 해서 네. 확 한 400명 이상으로 늘렸으면은 예. 국민들도 충분히 동의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네, 생각이 네. 좀 들었는데 그런 그렇죠. 대안들이 별로 그렇게 논의되지 못하고 네. 그냥 300명 동결로 해버렸다는 거는 정말 아쉬운 것 같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그게 기회였는데. 강 대표님 말씀하셨다시피 특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숫자가 적을수록
크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니 예전에 사법고시 생각해 보세요. 그거 그렇죠. 70명, 80명 뽑았었어요. 그러다 이제 전두환 들어와서 300명 늘어나는 거고 지금은 뭐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특권이 줄게 돼 있거든요. 국회의원도 똑같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당은 이것마저도 지금 어깃장을 놓고 있는데 네. 빨리 이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찾을 이상이 없어요. 네, 이번 주 본격 토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 가격 인상 최근에 구의사 조치 구의사 맞나요? 9.13입니다. 9.13. 예, 예. 구의사 맞아요. 조치는 저기 북한과 관련된 요즘 막 날짜 붙여가지고 조치가 하도 많으니까 좀 네. 헷갈려요. 9.13 조치의 핵심 9.13 대책. 네, 9.13 대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공시가격 인상이 네. 있었습니다. 네. 일단 공시가격이라는 게 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대표님. 예, 그 부동산 공시제도를 봐야 되는데요. 공시제도라고 하는 건 토지랑 주택 이런 뭐 부동산이죠. 이 적정 가격을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가격 산정의 기준도 되고 감정 평가를 할 때도 이제 이게 기준이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국가 시스템에 등록을 하는 건가요? 가격을? 국가가 정하는 거죠. 국가가 정하는 네, 거. 그러니까 예. 결국은 국가라고 하면 중앙정부와 지자체겠죠. 네. 근데 이게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법률에 터잡아서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가, 그러니까 땅이죠. 네. 땅 그다음에 주택, 그다음에 이제 비주거용 부동산, 상가 건물들. 상가 건물 같은 거죠. 예,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가도 이게 좀 복잡한데 지가도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개별 공시지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표준지 공시지가는 이제 필지가 적긴 한데 22만 필지인데 국가 딱 샘플링을 해서 중앙정부가 딱 정하는 거예요. 이건 얼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열람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의신청 받고 해서 조정하게 하는 과정이 있긴 있어요. 근데 네. 정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지자체에서 거기 기준 표준지 공시 가격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개별 공시지가를 또 산정을 해요. 그건 지자체가 합니다. 예. 그건 모든 땅. 그렇죠. 예, 나가는 거고요. 그렇죠. 그럼 주택이 있죠. 주택은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으로 나눠져요. 근데 공동은 이제 아파트 연립 이런 겁니다. 근데 공동주택은 지금 1,350만 원가 되는데 이거는 중앙정부가 해요. 그리고 이거는 표준 개별 없어요. 이건 그냥 한 방에 다 국가가 끝내버려요. 그냥 한 국가가 방에. 끝내고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이 하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그리고 단독주택이 있어요. 단독은 이게 또 복잡한데 표준하고 개별이 나눠져 있어요. 되게 복잡하네. 예, 그래서 표준은 중앙정부가 하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지자체에서 개별로 또 쪼개요. 예,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비주거용 부동산도 표준과 개별이 나눠져 있습니다. 예, 표준과 개별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 필동에 네. 우리가 지금 있는 중구 필동 공시 가격을 정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여기 필동 이 일반 주택에 그러니까 공동주택이 아닌 그냥 일반 주택 공동주택이 아니고 또 뭐라고 그러죠? 단독주택이죠? 네, 단독주택의 표준지를 정해요. 어느 지역에 딱 여기는 얼마다라고 하면 네네. 그 주택과 거리가 얼마인지 또 어떤 뭐 도로 시설이나 편리 시설이 있는지 그거를 반영해 가지고 개별 주택 가격을 정하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22만을 샘플로 딱 정해 가지고 거기를 정하면 그거에 맞춰 가지고 또 막 여러 가지 요소를 반영해서 하는데 사실은 표준지 그 지가를 공시지가나 뭐 단독주택 가격을 정하는 그 자체가 나머지를 다 결정하니까 결국은 국토부가 더 정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네요. 예. 그럼 이 공시 가격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굉장히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금만 하더라도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다음에 상속증여세, 뭐 세금은 아닙니다만 좀 약간 준조세 성격이죠. 건강보험료 이거 산정하는데 기준이 됩니다. 요즘에 뉴스에서 계속 이런 것들이 뜨고 있는데 바로 이제 이 요소군요. 근데 유일한 기준은 아니에요. 예. 그렇긴 하지만 재산세나 종부세는 기준이고요. 그렇죠. 나머지 세금은 이제 그 기준 중에 하나죠. 그리고 부담금, 그러니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하고 개발 부담금 할 때도 이게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복지제도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러니까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향을 미쳐요. 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우리 일반인들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예, 예. 요소네요. 거의 세금 전반에 걸쳐서도 그렇죠. 영향이 있고 예. 그것뿐만이 아니고 복지 관련 예, 예산을 기초 생활보장급여 같은 데도 영향을 네. 미치거든요. 굉장히 그러니까, 중요한 예, 거네. 예. 재산을 당신이 얼마나 갖고 있느냐, 공시지가나 공시 가격을 통해서 당신 1억이네, 1억 5천으로 올랐어요. 공시 가격이 올라면 그걸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고 너 당신은 1억 5천의 재산이 있으니 그럼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빠져야겠다. 1억이 기준이니까 1억이 넘어갔으니까 당신은 빠져야 된다. 뭐. 이런 이제 네, 기준으로 하는 결국에는 거죠. 이게 과세의 기준 근거든 아니면 이제 복지의 대상이든 간에 결국엔 중요한 거는 재산과 소득 아니겠어요. 딱 두 개죠. 그러다 보니까 다 안 걸릴 수가 없는 거죠. 예, 예. 거의 전 국민의 실생활에 연결돼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예, 맞습니다. 초미의 아니겠는데요. 관심사입니다. 예. 그거에 비해서 공시 가격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우리한테 덜 익숙한 것 같아요. 그 영향력에 비해서는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그게 문제점이 혹시 있다면